국회 정각회가 서울조계사에서 신임 회장의 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현승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각회도 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심 한복판 젊음의 거리 홍대에 그냥 있어라는 뜻의 저스트비 홍대 선언이 문을 연 지 2년을 맞았습니다. 단기간에 청년 포교 성지로 우뚝 솟은 홍대 선언은 젊은 세대 맞춤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북한 출신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학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BBS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목소리로 뚜비 김한나 씨가 대상을 차지한 가운데 김 씨를 포함해 라디오 진행자 오디션에서 선발된 3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절에서 만난 사람 두 번째 순서로 고은사 우하로의 카페지기 부부를 소개합니다. 고은사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정각회도 새로이 출범했는데요. 정각회 신임 회장으로 4선인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고 역대 최다 회원인 56명이 가입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신임 정각회장 취임 법회가 열렸는데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선명상의 글자 뜻이 고요할 선, 어두울 명, 생각할 상이라고 합니다. 고요하고 어두우면은 남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승 국회 정각회 회장 취임 법회에서의 화두는 선명상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한자로 시신마, 즉 이먹고라고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다며 스스로에게 대무로 생각을 전환하고 짧게나마 명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명상이야말로 이먹고를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스스로 고살의 행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고 저절로 정치가 좋아지고 저절로 국민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특히 이현승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각회 회원, 정각회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을 직시해야 돼요. 이 회장은 부산 진구에서 내리 사선한 중진 의원이자 천태종 부산 3강사에서 19대와 20대 신도회장을 맡은 신심 굳건한 불자입니다. 21대 국회 정각회가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크나큰 정치를 통해 인간이 가장 존경받는 위민국가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계 안팎에서도 정각회의 불교 중흥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이 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불교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정부 특히 문광부나 부처의 결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정각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면 정부가 따라오는 그런 정각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83년 출범한 국회 정각회는 스스로 입법부의 호법 신장을 자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정각회는 역대 최대 인원이 가입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 정각회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보다 나은 입법 활동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불자 당원들로 구성된 관음회가 조계종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국회의원과 관음회 홍현숙 회장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기원하며 정성을 보탰습니다. 관음회 홍현숙 회장은 이렇게 인연이 돼 작은 힘이나마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마음 같아서는 경주 열암곡 부처님을 오늘이라도 당장 세우고 싶은데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해 진행이 쉽지 않다며 올해 똑같은 환경으로 시뮬레이션에 세워보고 내년쯤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어제 개원식을 겸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은 물론 법안 심사를 비롯한 국정감사 등을 실시할 텐데요. 불교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이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의 행복과 안정적인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것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닥친 것은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대중화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거대한 선명상 센터로 변신할 예정인데 나아가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스킬, 방법을 이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오는 9월 28일 날 광화문 대법회에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선을 좀 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요하면 늘 즐겁다는 상락아정의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서 우리 국회 정각회가 앞장서서 선명상 보급에 나서겠습니다. 조계종은 22대 국회 임기 안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방식의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감면 비용은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손실보상이나 문화유산 관리비 보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 방식은 연구조사 등 목적사업 진행 체제에 따른 것으로 실제 관리 비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좀 더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잘 살펴주셔가지고 그 사찰이 국민들에게 좋은 그 휴식처가 되고 안락처가 되고 이제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지원을 전통사찰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전통사찰은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데 가장 높은 주택, 일반용 전기요율을 적용해 사찰 전체 예산에서 전기료가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70% 정도 이상이 사실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굉장히 소홀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법과 제도,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행태로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전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밖에 사찰림 공익적 가치 재평가와 보상제도 도입, 문화재 보호국 내 봉안시설 설치 허용, 전통사찰 경내 지목 현실화 등도 해먹은 과제입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불교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출신 학생 수십여 명이 교내 대표 장학 제도인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동국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북한 출신 학생들의 학비를 감면해 주거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대표 장학 제도로 어느덧 83회째를 맞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고향의 사찰과 학생들을 연결해 장학금을 주는 제도지만 스스로 나고 자란 곳을 떠나야 했던 이들,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도 해마다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열린 북한 출신 학생 3기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수여식에선 북한 출신 학생 2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학교 측에 3천만 원을 기탁하면서 소중한 불연이 맺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문 듣기로는 돈미 큰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3천만 원씩 매년을 내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대종사님이 오래 사셔야 원로 의원 동명근 스님께서 북한 탈북 그 학생들 도와주는데 크게 동참하고 있었는지를 일찍이 몰랐습니다. 근데 알았으면 벌써 동참했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오래 사셔야지 제가 또 동참을 오래.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은혜사 회주 돈명 스님이 참석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전사 법일 스님과 함께 모은 2,500만 원을 기탁하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스님들이 집과 가족을 떠나 출가하듯이 북한 출신 학생들은 대한민국에 출가한 것이라며 외로워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성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님들은 나는 부처님에게 출가를 했고 여러분은 또 재출가를 세상 태어나서 이 자유민주 대안에 다시 출가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계에서 지금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울러 모두 37명의 북한 출신 학생이 재학 중인 동국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비 감면 등 학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출신 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팀플레이로 이뤄지는 조별과제나 인터넷, 외국어를 활용한 자료조사 등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동국대의 경우 북한 학과를 운영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북한 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스님들을 만나보니까 단순히 이제 장학 전달보다는 정말 들으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업무 협약에 동행한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최근 젊은 층의 탈북이 늘면서 대학교에 많이 진학하지만 중도 하차하는 사례가 많다며 동국대의 적극적인 학업 지원은 탈북민 교육의 좋은 성공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집을 떠난 출가자와 같이 열심히 정진하란 스님의 말은 희망을 찾아 고향을 떠난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됐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중심가에 자리 잡은 국제 전법 도량 저스트비 홍대 선언이 문을 연 지 2년 만에 청년대학생 포교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대 선언은 개원 2주년을 맞아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청년전법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한 저스트비 홍대 선언이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과 스님들로 북적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간의 마음의 벽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채식 요리를 맛보고 눈을 감은 채 명상을 하거나 음악 소리에 맞춰 춤도 추는 등 그야말로 먹고 놀고 춤추고 불교 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명상 게스트하우스 포교당으로 글로벌 수행 놀이터를 지향하는 저스트비 홍대 선언이 개원 2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그동안 함께 해온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주년 파티 때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 얼굴도 제가 다 알 정도로 그런 우리만의 파티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1년 동안은 정말 많은 분들이랑 인연을 맺었구나.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 홍대 선언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즐기자는 선언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홍대 선언에는 지난 2022년 10월에 문을 연 이후 전 세계 50여 개국 만여 명이 찾아와 대학생 청년 포교의 성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국내 대학생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명상과 수행 문화를 체험하고 게스트하우스와 템플스테이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턴 프로그램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턴은 행자와 인턴을 결합한 용어로 단기 출가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이 같은 활동이 평가를 받으면서 홍대선언은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올해 상반기에 청년 전법을 이끌며 가장 우수한 활동을 펼친 단체로 꼽혔습니다. 홍대선언은 9월에도 스트레칭과 운동을 활용해 나를 관찰하는 시간과 북토크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잘 놀고 가는 곳,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 측은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어른들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서로 배우고 그렇게 하는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내셔가지고 홍대선언에 오시면은 저희가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지 준한 스님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해 조계종이 펼치는 선명상 보급운동 활성화를 위해 명상 지도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BBS 불교방송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라디오 진행자 오디션의 수상자들이 다음 주 가을 개표를 통해 신설되는 B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들을 만납니다. BBS 사장 직무대행 성기홍 전무는 어제 본사에서 시상식을 갖고 라디오 진행자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성기홍 사장 직무대행은 라디오 청취자들의 세대교체를 비롯해 방송을 변화시키는 역할에 천병에 서주기를 바란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성우 출신 김한나 씨는 다음 주 9일부터 평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달콤한 나의 라디오에 김명석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자를 맡고 우수상의 김현회 씨는 평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밤의 창가에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절에서 마주친 우리 이웃들의 희노애락을 소개하는 절에서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경북 의성 고은사 우하루의 카페지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유학파 출신 부부가 카페를 지키며 외국인 손님의 통역을 맡고 사찰의 대소사 기획 업무도 척척 해낸다고 합니다. 김종열 기자가 만났습니다. 단아한 기운이 가득한 의성 등운산 고은사. 특이하고 신비한 현판이 2개나 걸려있는 우하루에 그윽한 커피향이 가득합니다. 네, 저는 그 차 한 잔에 제 소망을 담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차를 마시고 행복해지시기를 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그 차에 담습니다. 대학 때 인연을 맺은 로운 최부용 거사와 효제 김건윤 보살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학한 유학파입니다. 12년 전 등운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우하루 카페를 운영하며 고은사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절에 어렸을 때 가끔씩 가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적인 그 불교의 인연은 저희 주지 스님이신 등운 스님을 뵙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한번 고은사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세도 떨치지 않는 거룩하고 포근한 고은사는 티끌 세상을 벗어나 참나를 찾으려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양, 남을 배려하는 등운 스님의 진심, 밭을 갈고 빗자루를 드는 수행 모습은 이들을 품었습니다. 고은사 우하루 카페는 사람과 사람이 차를 나누며 행복한 세상, 화음 세계를 만들어가는 소통 공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일상에 하듯이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두 분을 특별히 초청을 했어.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해 줘가지고 내가 고마워.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로운거사와 효제보살은 전공을 살려 외국인 통역과 사찰 대소사 일을 돕고 있습니다. 고은사만의 정체성을 살린 심볼 제작과 아트 상품 개발, 전통을 해치지 않는 사찰의 디자인 등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은사를 찾는 관람객에게
무지개 섬처럼 보이는 등운산 봉우리, 용마루 호랑이 망화, 시선이 살아 쫓아오는 호랑이 벽화 등 사찰 내 명소를 전하는 홍보사 역할도 합니다. 제 전공이 또 미술이고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면 좋겠다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수행하며 절과 스님에게 폐가 되지 말자고 다짐하는 로운거사와 효제보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고유한 균형으로 따뜻한 미소와 맑은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운사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화요일 방송의 날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